2016년 알파고가 세상에 나온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성역이라 불렸던 바둑이 인공지능에 정복당한 지 어언 3년, 현재 바둑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알파고가 나온 뒤 1년 2개월 뒤부터 바둑계는 지각 변동을 겪습니다. 이세돌을 꺾었던 알파고는 상위 버전이 추가되며 온라인상에서 프로기사들에게 60연승의 기록을 세웁니다. 알파고 이후 바둑 인공지능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페이스북의 엘프고, 중국의 절에, 일본의 딥젠코, 대만의 CGI, 벨기에의 릴라제로, 한국의 돌바람 등이 연이어 만들어집니다. 실력도 프로기사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절에와 딥젠코, CGI 이 세 가지 버전의 인공지능은 한큐 바둑에서 한중일 기사들과 차례대로 맞붙으며 좋은 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중국의 AI 절에였습니다. AI 절에는 푸어 유치라는 아이디로 한큐 바둑에 나타나 정상급 프로들을 상대로 100판을 두어 99승 1패를 합니다. 그중 1패가 인간 바둑의 최정점에 있는 커제 구단에게 당한 것이었죠. 커제가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돌은 AI 알파고와 2016년에 붙었고 커제는 AI 절에와 2017년에 붙은 셈이었죠. 그렇게 딱 1년이 지나고 2018년 커제는 다시 죄이라는 인공지능과 맞붙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커제는 여기에서 죄이에게 2점을 깔고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77수 만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물론 제한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커제는 애초에 속기에 강한 기사였기에 2점차 패배는 더욱 뼈아팠습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평소 반집으로 승부가 나는 최정상급 기사 사이에서 2점을 깔고 두었다는 것은 스타로 따지면 일꾼 한 마리 빼고 경기한 것과 비슷한 핸드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겁니다. 이 때문에 프로기사 간의 대국에서는 2점을 깔고 두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2점을 깔고 두는 것은 같은 프로임에도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에 프로기사의 명예에도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바둑기사 커제가 2점을 깔고도 졌다는 사실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커제는 볼락스라는 이름의 AI와 다시 2점을 깔고 대국하지만 역시나 패배합니다. 이로써 사실상 알파고가 나온 이후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이제 생기는 궁금증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실력 차이가 과연 얼마나 벌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6년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프로기사와 인공지능은 정선의 차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7년 커제가 2점을 깔고도 인공지능에게 무너지며 인간과의 실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18년 현재 프로기사와 인공지능의 차이가 3점이라는 것에 서서히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한국 6위 변상일 기사는 현존 최강의 AI 중국의 죄이와 종종 두지만 2점으로는 승률이 나쁘고 3점으로 한 판 더서 이겨봤다고 밝힙니다. 대만의 최강자 왕위지안도 죄이의 2점을 깔고 두면 승률이 10% 정도이며 3점으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죠. 세계 5위의 기사 양딩씨는 인간과 AI의 실력차를 묻는 질문에 3점 정도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반면 4점의 프로가 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2점, 3점과 다르게 4점은 내 귀를 모두 선점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둑을 처음 배웠던 20년 전 컴퓨터는 절대 바둑으로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정설이었고 3년 전 이세돌의 알파고와 붙기 직전만 해도 이세돌이 질 리가 없다는 게 주된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절대 4점 이상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된 생각이죠. 그러나 AI는 최소한 바둑에 있어서는 항상 인간의 통념을 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4점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인간과 AI의 대결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종목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영화 리얼스틸에서 인간이 만든 로봇끼리 누가 강한지 대결하는 것처럼 바둑도 인간이 만든 AI 중 어떤 버전이 더 강한지 대결하는 식으로 하나의 종목이 추가될 겁니다. 실제 릴라제로, 딥젠코, 절예 등 다양한 인공지능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AI 바둑대회가 매년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바둑으로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월등히 높아져만 가는 AI가 부러우면서도 야속할 테지만 원래 바둑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AI는 현대 바둑의 시초 오청원이 그랬던 것처럼 바둑의 신 이창호가 그랬던 것처럼 그간의 고정관념을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바둑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의료 분야는 어떨까요? 2017년 영국 노팅 대학교에서는 38만 명에 달하는 의료 기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하나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AI와 실제 의사들에게 똑같은 2005년 데이터를 주고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예측하게 했더니 의사의 정확도가 72.8%인 것에 반해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80.4%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IBM이 만든 AI 변호사 로스는 16년부터 뉴욕의 법률회사 베이커 앤드 호스테슬러에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수십 곳의 법률회사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 1억 장의 속도로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판례를 추천하고 있죠. 금융 쪽은 어떨까요? 캔쇼 테크놀로지가 만든 캔쇼는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A사 신제품이 나오면 경쟁업체의 주식은 어떻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업 실적, 주가 흐름 등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13년에 발표된 초기 버전이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간 해야 할 일을 5분 만에 처리해버렸으니 지금은 더욱 효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렇듯 AI는 바둑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둑에서 인간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듯 다른 분야에서도 인간과의 기능적인 차이는 점점 현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AI의 기능적 우세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향후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다른 인간과 경쟁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더불어 AI 때문에 바둑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할 당시 신의 한 수라고 기억되는 78수가 시간이 지나 안 되는 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인간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78수는 이세돌이 인간 대표로서 가져야 했던 막대한 부담감과 평생 자신과 동료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찾은 한 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황을 모두 공감할 수 있기에 여전히 신의 한 수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아무리 멋진 바둑을 보여주어도 인간다움이 없기에 신의 한 수라 기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면 때문에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대국에 대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며 두는 게 아니므로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걸지도 모릅니다. AI가 아무리 멋진 그림과 노래를 불러도 감탄할지언정 감동받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느덧 영상을 마치고 나니까 날이 밝았네요. 바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어서 그런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유독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 때마다 아쉬움이 가득한데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660명의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